몰아놓죠. 제가 소련이 해체될 때 중국 하얼빈에 있었어요. 하얼빈이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런데 하얼빈에 그 추운 새벽에 장이 서요. 장이 서는데 그때 그 소련의 남자들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성들은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한 남자들이 그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막 군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 이런 걸 가지고 중국 하얼빈에 와서 새벽에 이렇게 놓고 팔고 있어요.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한 청년들이 이렇게 강도나 당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하고 그 몇 개 갖고 온 망원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 나라가 초라해지면 백성이 얼마나 불쌍해지는가 하는 것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는 사건을 접하고 그때 접한 그 사람들이 야 소련이 해체될까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소련이 해체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이제 세계 변화에 서막이 울렸다. 세계 변화에 서곡이 울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 해체 이거는 이제 세계가 변화하는데 이거는 조그만 사건에 불과하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엘빈 토플러한테 한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정보를 이렇게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유통시키는가? 이것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져요. 계급이 달라지고 정치적인 욕구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인종이 생기죠. 그러면서 세계는 엄청난 변화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정보에 대한 가치와 권위와 유통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 노동력에 대한 평가를 할 어떤 시스템,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세계를 엄청난 변화 속으로 몰고 갈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저는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자, 중국에서 철기가 발명됐습니다. 철기가 발명됐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예요. 이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돼요. 그 순간에.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중국은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기 전까지는 생산 도구가 주로 석기였어요. 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철기 사이에 청동기 시대가 있지만 청동기는 또 이 시대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청동기는 강도가 철기에 비해서 굉장히 물러요. 그러니까 산업에 적극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산업은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린 일은 아니에요. 자, 석기로 농사를 짓던 시대에서 철기로 농사를 짓는 시대로 넘어갔다 하는 건 뭐예요? 산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단 철기가 발명되면서 땅을 깊게 팔 수 있게 됐어요. 심경법이 가능해. 그 다음에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물길을 만들어서 땅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이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석기로 유지되던 산업 구조가 만들어낸
어떤 돈의 유통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유통 채널을 넘쳐서 이게 돈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확보한 소인들 가운데 돈을 갖게 됩니다. 돈을 갖게 돼요. 그 소인들이 지배만 받고 있던 소인들이 돈을 갖게 된다. 자, 그 위에 군자들은 그 권위를 무엇으로 확보하고 있었느냐? 바로 혈연으로 확보했어요. 혈연. 군자라는 말은 원래 군주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군주의 자손.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란 말이에요. 귀족 계급. 그러니까 군자는 귀족 계급이고 소인은 피지배 계급이에요. 이 귀족과 피지배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요? 혈연. 죽어도 혈연이에요, 그때는. 혈연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혈연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혈연으로 나뉘어진 이 피지배 관계에서 군자들은 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소인들은 어디에 밀착돼 있었냐면은 땅에 밀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논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자 회덕. 군자는 덕을 품고 있고 소인은 회토, 땅을 품고 있다. 자, 덕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만의 능력이었죠. 그 능력, 그 당시에 이 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였어요. 그 존재 가치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군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무엇을 근거로? 혈연을 근거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소인들은 덕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해요.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무엇만 해? 땅에 붙어서 죽어라고 일만 해. 그런데 철기가 발명되고 산업 생산력이 확 올라가고 돈을 가진 소인들이 생겨요. 돈을 가진 소인들이 생겨요. 돈은 뭐하고 제일 친하려고 해요? 권력하고 제일 친하려고 하죠. 권력하고. 제일 친하려고 하는데 제일 위험한데 그 일을 한 번도 절제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